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인 골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재에는 장골재, 모래가 있고 굵은 골재, 자갈이 있죠. 자, 골재 채가름 시험이 뭐라 했어요? 이렇게 생긴 채에다가 걸러서 이 골재의 크기가 몇이고 굵은 골재 중에서 가장 큰 치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몇이고 이런 걸 알아본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 크기가 다른 채들을 여기다 걸어놓고 흔들어요. 양쪽으로 흔들고 이 위에 흙을 넣으면 골재들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골재 채가름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처음에 먼저 아무거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1.2mm 채 있죠. 1.2mm 채를 가지고 걸러서 5% 이상 여기에 남은 거 또는 95% 이상 통과한 거를 사용하는데 5% 이상 남았다는 거는 1.2mm보다 굵으니까 여기에 못 지나가고 남은 거겠죠. 그거는 몇 그램 사용하냐? 500g. 5% 이상 여기에 남은 걸 사용할 때는 그럼 만약에 1.2mm 채를 지나간 거, 통과한 거는 이거보다 작은 거죠. 95% 통과했다고 보고 몇 g을 사용하냐? 100g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먼저 볼게요.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 2번 보면 채가름 시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가번부터 채 눈에 막힌 알갱이는 자, 이 채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남아있지도 못하고 여기에 아예 껴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파쇄되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잘 살짝 밀어서 남은 걸로 간주한다. 여기에 남아있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맞고 4번 1.2mm 채에 5% 이상 남은 장골재. 여기에 5% 이상 남은 거는 몇 그램 사용한다 했죠? 100g이 아니라 500g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봐서 채가름 시험할 때 자, 그렇게 채가름을 해서 조립률을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앞에서도 봤죠? 조립률을 구하는 10개 채는 몇 mm부터 간다 했어요? 80mm부터 반씩 줄어서 40, 20, 10, 5, 2.5, 얘만 1.2, 0.6, 0.3, 0.15. 그래서 문제 247페이지 6번 풀어보면 골재 채가름 시험에서 적용되는 표준체 규격이 아닌 거 이렇게 있었죠. 해당하지 않는 건 가번이에요.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8번도 방금 했던 거죠. 장골재 채가름 시험할 때 사용하는 최소 무게. 자, 단 1.2mm 채에 몇 % 이상 남는다? 5% 이상 남는 거. 아까 몇 g이라 했죠? 500g.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립률을 구해봤더니 장골재하고 굵은 골재 조립률이 달라요. 장골재, 보통 모래는 2.3에서 3.1 나오고 굵은 골재 자갈은 당연히 모래보다 굵으니까 숫자도 크겠죠. 6에서 8입니다. 그래서 248페이지 보면 (13번) 장골재 채가름 시험에서 조립률이 어느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나? 장골재 2.3에서 3.1이라 했죠? 굵은 골재는 6에서 8. 자, 그리고 11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좀 이따 풀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채가름 시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밀도
얼만큼 부피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흡수율. 흡수율은 뭐냐면 골재가 이런 그림 그때 했었죠. 이렇게 4가지 놓고 이런 식으로. 자, 골재가 물을 얼마나 흡수하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굵은 골재가 물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실험할 때 그 굵은 골재들을 가져와야겠죠. 어떻게 가져오냐면 골재 또는 시료가 담긴 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막 골재들이 섞여 있는데 그냥 막 퍼오는 게 아니라 삽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갈라요. 갈라서 대각선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이라고 하면 A구역에서 한번 퍼오고 D구역에서 한번 퍼오고, 그럼 반대로 B구역에서 퍼오면 어딜 걸 퍼와야 돼요? C구역. 대각선으로 퍼와야 돼요. 그래서 굵은 골재 밀도 흡수율 시험할 때 그 시료, 재료를 가져올 때 무슨 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4분법. 이렇게 그냥 막 퍼오는 게 아니라 4등분해서 4분법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굵은 골재 밀도 흡수율 시험에서 사용되는 골재의 상태는 뭐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이거죠. 안에 물은 꽉 차 있는데 표면엔 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법으로 가져오고. 자, 굵은 골재 4분법으로 가져오고 226페이지 볼게요. 장골재. 얘는 이제 모래겠죠. 모래 밀도 흡수율 계산할 때 이런, 나중에 여러분 실험하겠지만 이런 몰드에다가 여기 안에 장골재 모래를 넣고 다져서 실험을 해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4분법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통에 담겨있는 모래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A, B, C, D 구역 4개로 나눠서 대각선으로 가져온다. 자, 그리고 이 몰드 안에 넣어서 다진다고 했죠. 다질 때 몇 회 다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다짐 횟수 숫자 25회. 자, 그러면 이때 밀도 시험할 때 사용되는 장골재의 상태는 뭐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고 사용되는 장골재 모래의 양은 500ml.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럼 보통 가장 실험을 잘했을 때 나오는 숫자, 밀도는 2.5에서 2.65고 흡수율은 1에서 6%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248페이지. 12번. 장골재 밀도 및 흡수량에 대해서 틀린 거. 가번. 밀도는 2.5에서 2.65다. 맞죠? 장골재 흡수량은 1에서 6%. 맞죠? 자, 4번. 일반적인 장골재 밀도는 기건 상태다? 아니에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인 표건. 라번. 이건 했었죠. 밀도가 크면 꽉 차 있어서 빈틈이 적기 때문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적고 그러면서 강도랑 내구성도 커진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장골재 밀도 및 흡수량 시험에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시료를 사용할 때 몇 그램 넣는다 했죠? 아까 500g. 답은 4번. 자, 15번 볼게요. 이거는 굵은 골재예요. 굵은 골재 밀도 및 흡수량 시험과 관련 없는 거. 얘는 원뿔형 몰드. 원뿔형 몰드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무슨 실험에서 사용하냐? 장골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249페이지 18번. 장골재 밀도 흡수율 시험 방법으로 틀린 거. 가번. 500g 시료를 넣고, 자, 어디에 넣냐면 이렇게 몰드 안에다가 모래를 넣어서 다지고 나서 다짐이 충분히 된 골재를 물이 담겨있는 플라스크에 넣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크가 최대 90% 이상이 차도록 여기 90%까지 넣고 기포, 불필요한 기포를 빼주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 다시 18번으로 넘어오면 500g 시료를 넣고 물의 용량 90%까지 채워서 기포를 모두 없앤다. 맞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크를 수조에다 담가요. 이런 수조에다가 플라스크를 담가서 온도를 조정해주고 질량을 측정한다. 맞고, 자, 온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자, 근데 흡수율 시험은 최대 몇 번 이상 하냐면 3번까지는 안 가고 한 번 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2번까지만 해요.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됩니다. 3. 시험 자체는 2번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번 장골제 밀도 시험으로 틀린 거. 아까 사분법으로 채취한다 했고 온도 105도 외우라 했죠. 자, 근데 라번에 다짐 횟수 55회가 아니라 몇 회다? 25회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사분법을 반복해서 시료를 취한다. 다음에 시료 취하는 방식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대각선으로 AC 또는 BD, AC 또는 BD,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체가름 시험을 할 때 체를 놓는 순서. 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체가름 할 때 이렇게 체가 크기가 다른데 여러 개를 놓는다 했죠. 어떤 순서로 놓을까요? 그냥 막 놓을까요? 아니에요. 이 위에다가 골재를 부을 때 점점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위에가 굵은 거여야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은 거. 그래서 제 눈이 굵은 게 위에, 가는 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론 한번 다시 볼게요. 넘어와서 자, 이번에 이론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실험은 장골재 표면수. 골재 안에 물이 있고 겉에 있는 표면수가 얼만큼 있는지. 표면수 시험할 때 하는 방법은 크게 질량법. 이 표면에 묻어있는 물의 무게, 질량을 재는 것과 얼만큼 차지하는지 부피를 재는 것. 크게 2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246페이지 보면 246페이지에 4번 보면 장골재의 표면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묶은 거. 아까 질량하고 부피 있다 했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골재의 안정성. 콘크리트 비빌 때 사용하는 장골재나 굵은 골재. 이 골재들이 얼마나 안정된 상태인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내구성, 튼튼한 걸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용액. 한번 했었어요. 황산나트륨 포화 용액이다. 골재 안정성. 시멘트 안정성은 오토클레이브고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이에요. 그래서 247페이지 7번 보면 골재 안정성 시험에 사용하는 용액 황산나트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0페이지 7번에 골재의 불순물. 이 골재 안에 불순물, 깨끗하지 않은 먼지들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화학 용액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알코올, 수산화나트륨, 탄닌산. 자, 앞글자만 따서 알수타 이렇게 해서 알수타. 자, 그럼 어떻게 실험하냐면 병에다가 골재들을 넣고 이 알코올, 수산화나트륨, 탄닌산 3가지 용액을 섞어서 넣어요. 넣어서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이 안에 있는 골재들 안에 있는 먼지들이 빠져나오면서 알수타 이 3가지를 섞었던 용액의 색깔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만큼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이 안에 먼지가 많고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코올, 수산화듐, 탄인산 세 가지 용액을 섞을 때 어떻게 섞냐면 병에다가 세 가지 용액을 넣고 막 흔들어요. 흔들고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놔두냐면 하루 24시간 동안 가만히 놔둔 후에 이 알수타 세 가지 용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250페이지 250페이지에 21페이지 21번 콘크리트 모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시험에 사용하는 용액 제조에 필요하지 않은 거. 아까 알코올, 수산화듐, 탄인산, 알수타라고 했죠. 답은 해당하지 않는 거 질산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모래 유기불순물 시험에서 이 용액을 넣고 병마개를 닫고 흔든 다음 얼만큼 가만히 놔둬야 된다 했죠? 24시간. 답은 4번. 자, 같은 문제 251페이지 29번. 모래 유기불순물 시험에 사용하는 용액은 알코올, 수산화듐, 탄인산, 알수타라고 했죠.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252페이지 33번 볼게요. 33번. 같은 문제, 유기불순물 시험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거. 자, 시료 사분법 취한다 맞고, 수산화듐, 탄인산 사용한다 맞고, 자, 이렇게,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에 알수타를 넣어서 시험에 필요한 용액을 만들고, 이 시험 용액 안에 골재를 넣어서 섞은 다음에 그 용액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비교한다 했죠. 그래서 시험 용액을 만들어 색깔을 비교한다. 맞고, 시험 용액이, 이제 시험에 사용된 용액이 표준, 기준색보다 연해야 당연히 먼지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수타 3개 섞어서 시험에 사용된 용액을 만들고 표준색은 기준이 되는 색깔이 있어요. 이 색깔보다 진하면 지금 먼지가 많다는 거고 이 색깔보다 옅으면 먼지는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 합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번은 시험 용액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 합격이 아니라 연해야지 합격이 되는 거여서 옳지 않은 건 라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론으로 넘어와서 자 그대로 230페이지 8번 골재에 잘 자란 입자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시험할 때 잔입자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료는 0.08ml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 239페이지 보면 239페이지가 아닌가? 응. 239페이지가 아니고 246페이지에 3번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시험을 할 때 몇 밀리체를 통과하는 것을 잔입자로 하는가? 0.08mm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체가름은 1.2mm고 잔입자는 0.08이에요. 쭉쭉 넘어가서 자 이거 한번 했었죠.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골재를 이런 통 안에다 넣어서 막 굴려요. 굴려서 골재 표면이 얼만큼 깎이는지 마모되었는지를 실험하는 건데 이 시험 이름 뭐라 했죠? 로스엘렌젤레스 로마라고 외우라 했죠. 로마. 이 시험기를 로스엘렌젤레스 시험기라고 하고 여기에 골재를 넣어서 회전시키는데 시험 방법은 총 7가지가 있어요. A, B, C, D, E, F, G. 자,
회전시킬 때 그냥 막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험 종류에 따라 회전시키는 횟수가 다른데 일단 기본 1분당 30번에서 33번을 회전하는데 A, B, C, D, E는 500회, 그 돌리는 걸 500회, EFG는 더 많이 1000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킨 골재들을 꺼내서 어디에다가 놓고 걸으냐? 1.7mm.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251페이지에 26번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할 때 EFG의 회전수. EFG는 몇 번? 1000회. 1000회는 1000회인데 1분당 몇 번? 30에서 33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마모 시험에서 사용하는 시료를 마모 시험기에 넣고 회전시킨 다음에 꺼내서 몇 미리체에 거른다고요? 1.7mm.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재까지 하고 굳은 콘크리트도 마지막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